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말이다. 맞는 말이다. 아니 맞는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국가였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은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한 지 15년, 무려 15년이나 지난 엄연한 산유국이다.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층이 개발되었고 2004년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던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다. 자원 매장량에서 석유가 많으면 유전, 천연가스가 많으면 가스전이라 부르는데 우리 울산 앞바다의 경우 천연가스가 주 생산품이며 부산물로는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처음 개발된 동해 1가스전에서는 총 1862억 입방비트, 초경질 원유는 324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었고 하루 천연가스 1,000톤, 초경질 원유 1200배럴이 생산되었었는데 이 정도 양이면 하루 34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하루 2만 대의 자가용을 굴릴 수 있는 꽤나 많은 양이다. 동해 1가스전은 2017년 생산이 종료되었지만 2016년 동해 2가스전이 개발되면서 다가올 2021년 6월까지 천연가스와 원유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해안에서 자원을 조금씩 끌어다 쓰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동해 1, 2가스전에서 두바이나 사우디처럼 엄청난 자원이 나왔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국민들이 3억이 훌쩍 넘어가는 고급 승용차, 슈퍼카들을 1년에 한 번씩 바꿔 타며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최고급 음식들을 매일 맛보는 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 전 일이다. 대한민국은 큰 결단을 내리는데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7광구의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 7광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가를 배럴 50달러로 계산해보면 그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조 달러, 하나 약 6,2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매장량이다. 과거 우리 울산 앞바다 동해 1가스전에 매장되었던 원유가 324만 배럴인 걸 생각해보면 숫자만 따져봐도 그 규모는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원유 매장량을 평면으로 비교해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되었었다. 당시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주류였었고 이에 7광구는 손쉽게 우리 영토로 무리 없이 편입되었었다. 대한민국은 들뜨기 시작한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엄청난 산유국이 될 거란 희망과 기대감에 7광구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올 정도로 나라는 기대감에 들뜨게 되는데 뒤늦게 7광구의 엄청난 자원을 눈치챈 일본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등거리 원칙에 의해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원조 중단, 이란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였다. 안타깝지만 당시 기술력도 자본도 국력도 부족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란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그 내용은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이곳의 개발은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협정. 앞서 말했듯이 당시 대한민국은 탐사 기술이 없었고 자본도 부족했기 때문에 탐탁지는 않았지만 7광구의 공동개발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1984년 몇 차례의 공동탐사 이후 일본 측은 뜬금없이 7광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시켜버린 것. 우린 손 하나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협정 때문에 탐사나 개발은 양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탐사를 중단한 이유를 1982년 등장한 국제해양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연안국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립적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7광구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더 가까우므로 이 협정이 끝나게 되면 이 노다지가 모조리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일 협정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버티며 7광구를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 거기에 중국마저 대륙 연장론을 앞세워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자원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데 7광구 바로 옆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원유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헌데 이곳은 중국의 독자 개발이 아니라 타국과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다. 이런
7광구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이 그곳을 중국과 손을 잡고 공동개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7광구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일까? 땅속의 석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7광구에 있는 엄청난 양의 원유들이 빨대 효과로 모조리 중국으로 빨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 중일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 있다. 2008년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일 간 공동개발 합의를 한 상태였지만 그 뒤로 왜인지 중국은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후 2016년부터 매년 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게 되는데 만약 7광구가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는 7광구를 손 쓸 사이 없이 일본에 넘겨주는 일만 남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육지 개발의 산업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대한민국도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해양과 심해 개발이 인류 산업 발전과 문명을 지탱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육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심해 광물 자원 개발이 필수다. 바다가 인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1970년대와 비교 불가능이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다. 현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기술력에 엄청난 자원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는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현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비웃고 있으며 이 외로운 동상의 의미를 80년이 넘은 일이라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중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근거 없는 단순한 혐일, 반일 감정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국민의 미래를 지향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 지도자라는 자들이 나라의 땅이 잘려나가고 빼앗겨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국제적인 법으로 유리해졌고 그냥 조약을 종료시켜도 승산이 있다.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200% 발휘해서 어떻게든 7광구 다시 찾아내야 한다.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 그냥 빼앗길 것인가? 또다시 그들에게 영토를 빼앗기며 눈앞에서 바보 될 것인가? 어차피 법은 힘의 논리의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법에 대한 개정 폐지도 힘의 논리에 따른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며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국가는 지금이라도 총력전으로 맞서라. 그 뒤엔 국민들이 버티고 있으며 그들과의 전쟁이라면 우린 싸울 준비 되어 있다.